나라 안팎으로 시끌시끌합니다. 그래서 더 이슈 오늘 다뤄볼 내용이 좀 많거든요. 주제 먼저 보시죠. 어제장 마치고 나왔던 소식입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지소미아에 대해서 우리 정부 쪽에서는 종료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증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지 그리고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력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와 함께 또 잭슨홀 미팅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그 내용부터 좀 보시면은요. 청와대 쪽에서 어제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얽혀 있는 미국이라든지 일본도 즉각적인 반응을 내놨는데요. 폼페이오 국무장관 같은 경우는 이와 관련해 실망스럽다, 한일 대화를 촉구한다라고 밝혔고 또 사실 앞서서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백악관 측에서 바로 이 대응을 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발언을 내놨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2차적인 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이라는 표현을 추가하기도 했죠. 그리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어제 주일 이 대사를 초치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지금 극히 유감스럽다라면서 이 주일 대사를 불러서 항의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가 않습니다. 지금 지소미아 이슈뿐만 아니라요.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1시쯤 됩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는데요. 이를 앞두고서 간밤에 금리 인하를 둘러싼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준을 또다시 공격했습니다. 싸우기 싫으면 집에 가라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했고요. 하지만 또 여는 총재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캔자스시티 여는 총재나 필라델피아 여는 총재가 금리 인하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9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조금은 먹구름이 끼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모두 다 투자 심리 위축 또 지수의 하락으로 연결되고 있는 오늘장입니다. 그래서 점검이 좀 필요해 보일 텐데요. 먼저 지소미아 이슈부터 좀 팩트 체크 해보겠습니다. 뉴스토마토의 박주영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와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지소미아가 뭔가요? 예,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이 맺은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으로 상대국에서 받은 군사 비밀을 해당 국가에서도 비밀로 보호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협정문에는 동북아 특수성으로 한일 간의 북한의 핵 미사일과 관련한 2급 이하 군사 비밀 공유를 위해 지켜야 할 보안 원칙들을 담고 있는데요. 한일 양국은 지소미아 체결 이후 최근까지 모두 29건의 정보를 교류했습니다. 한국은 일본에 북한에서 발사된 각종 탄도미사일 정보를 주고 일본은 북한 잠수함 기지 및 잠수함 8사 탄도미사일 개발 동향,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분석 결과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렸습니다. 한일 간 지소미아 체결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요. 노태우 정부 시절이 1989년에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다지 일본이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서 유야무야 됐고 이명박 정부 들어 협정 논의가 재추진됐는데요. 당시에는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안건으로 지소미아를 상정에 통과시켰지만 야당과 시민단체, 여론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협정 서명이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2016년 당시 한일 지소미아 체결을 다시 추진했고 11월 초 도쿄에서 과장급 실무회의를 2차례 한 뒤 20일 국무회의에서 졸속 의결해 하루 만에 서명식까지 끝냈습니다. 지소미아는 1년 단위로 2차례 자동 연장돼 왔는데요. 협정 연장 시한인 90일 전 어느 쪽이라도 파기 의사를 서면 통보하면 종료됩니다. 이번에 청와대는 재연장 시한인 8월 24일 이틀을 남겨놓고 결국 연장이 아닌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그럼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 네, 당초 지소미아 연장이 예상됐었던 것은 당초 그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초강수라는 평가가 많았었는데요. 문 대통령이 이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느 정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7월 초 반도체 소재 3종의 수출 규제와 함께 8월에는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의 조치를 하면서 안보상의 문제를 거론한 바 있습니다. 이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한일 양국 간 안보 오염이라는 전제를 일본이 먼저 깼다고 지적했는데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결국 안보상의 문제를 꺼낸 일본이 자초한 일이라고 정부에서 다시 한번 강조한 셈입니다. 또한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에는 우리 정부가 외교를 통해 대화를 구하고 여러 제안을 했음에도 일본이 이에 상하는 응답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이는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이 대화를 앞세웠던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의 응답이 없었던 게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여기에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된 한일 외교부 장관 회담까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면서 미련 없이 지소미아 종료를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번 결정과 관련해서 각국의 움직임이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나요? 네, 먼저 일본에는 역사 인식의 문제를 안보 영역으로까지 확대한 데 대한 추궁의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미국에는 동맹에 대한 책임과 존중을 요구하는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방관하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 중거리 미사일 배치 카드로 한국을 압박하는 데 대한 문재인 정부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방한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을 통해 한국이 지소미아를 유지하길 희망했지만 이 한일 갈등은 두 나라가 풀어야 될 문제라며 다소 방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한반도 주변 구도가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이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하위 파트너로 재편되는 흐름이 진행되는 측면도 있는데요.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한일 군사 정보 공유를 토대로 한미일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를 지역 동맹으로 발전시킨다는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도 균열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한미일 안보 협력일 한일 갈등 속에서 중도한 기로에 섰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사실 일본이 상당히 좀 우려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네. 종료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럼 앞으로 한일 관계 오는 28일에 이쪽 화이트리스트 배제도 실시가 되게 되고 여러 가지 일정들도 있는데요. 앞으로 좀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이 한일 관계는 당분간 냉각기 상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지소미아 종료는 결국 한국이 일본의 무리한 요구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이 단호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인데 일본이 한국을 안보상 믿을 수 없는 나라로 취급하면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고 일본이 한국을 안보 우국으로 보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도 그런 나라와 즉 일본과 민감한 군사 정보를 고려할 수 없다는 게 청와대 입장입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28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시행령을 내놓게 될 텐데요. 이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을 늘리면서 강경하게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 패권을 이용한 한국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 이럴 경우 한국도 다음 대응책으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성 해상 방류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며 도쿄올림픽 안전 문제를 국제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 양국이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더욱더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한일 관계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한미 관계요? 네. 청와대는 일단 이 지소미아 종료로 인해서 안보 공백이나 한보 동맹 약화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지소미아 연장을 강하게 원했다는 점에서 한미 관계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게 사실인데요. 당장 캐나다를 방문 중인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서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두 나라 모두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이고 우방이라며 한국과 일본이 관계 복원에 나서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 국방부 경우에는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한 논평에서 한일 양국의 이견 해소를 위해 협력을 권장한다는 내용의 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지만 불과 몇 시간 뒤에 추가 논평을 내놓으면서 강한 우려와 실망감이라는 표현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남북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이 일본과 등지고 미국과의 관계도 예전과 같지 않게 되면 자칫 외교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는데요. 특히 이 과정에서 미국이 다른 방식으로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한국 또한 한미 동맹 관리를 위해 더 많이 기여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이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결 결정으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수출 규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면서 갈등 해소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이 자극제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여러 이 강국들 사이에서 그 존재감이 좀 미미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존재감을 좀 확실하게 보여주기는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외교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숙제들이 많아 보입니다. 저희가 지금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 정도만 좀 점검을 해봤는데요. 중국 쪽에서도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틈이 좀 생기니까 여기서 또 입체적인 대응을 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고요. 상당히 좀 복잡한 방정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영향을 좀 받고 있는지
있는지 이 부분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한규수 전문가와 함께 해볼 텐데요. 오늘 시장 지금 뭐 이 상태대로면은 유가증권 시장은 상승 전환도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많이 안 빠진다고도 해도 될 것 같은데 시장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이제 급작스럽게 이제 결정이 되다 보니까 안보에 대해서 걱정들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또 안보가 안 좋아지게 되면 증권 시장도 굉장히 충격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뭐 시장을 보시더라도 시장은 그렇게 많이 충격은 받지 않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서 이제 당장은 안보에는 큰 악영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일단 대체적인 중론입니다. 그래서 일단 증권 시장도 좀 안정된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입니다. 이제 하늘 간의 이제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 또 미국도 이번 어떤 그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서 굉장히 불만을 표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일본과 미국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또 어떤 내용들을 발표를 하느냐 또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런 것들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어떤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역시 부담이 될 수 있겠고 또 오늘 장세는 상대적으로 견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또 일본이 또 미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단기 충격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 일단 지소미아 종료라고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도 이제 불확실성이 약간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안보와 관련된 부분이지만 지금 당장은 큰 악영향은 높지 않다라는 게 이제 중론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지소미아보다도 오히려 이제 앞으로 있을 미국 증시와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금리 인하 여부 이런 것들이 증권시장에서는 더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보실 필요 없겠고요. 앞으로 미국의 금리 정책이라든가 또 미국 증시가 여전히 이제 글로벌 시장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얼마나 더 안정적으로 움직이느냐 이런 것들을 더 보시면서 시장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크게 그러니까 변수임에는 다소 부정적인 이슈임에는 분명하지만 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는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봐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지수는 크게 영향을 안 받아도 사실 종목별로는 지금 한일 관계가 얽혀 있는 종목군들이 꽤 크게 출렁거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좀 봐주세요. 일단 뭐 지수가 안정이 되다 보니까 종목들의 흐름들도 이제 그 약간씩은 등락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혹시 지소미아가 종료가 발표가 되면서도 일단 지소미아가 종료가 된다라는 얘기는 한일 간의 무역 분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장기화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지소미아가 종료가 된다라는 것은 한일 간의 어떤 그 안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연결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국방과 관련된 우려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방산주들이 이번에 지소미아 파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수혜주로 등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이제 방산주들에 대해서도 뭐 꾸준하게 이슈를 통해서도 언급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만 실적 호전과 함께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계속해서 하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서도 방산주에 대한 어떤 그 가치라든가 그리고 방산주의 중요성 그리고 국방력에 대한 중요성들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방산주들의 주가 흐름에 계속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한일 간의 무역 분쟁과 관련해서 수혜주와 피해주들이 그동안 있었었죠. 네. 이번에 이제 지소미아 파기로 인해서 한일 간의 무역 분쟁은 더 장기화되고 또 심화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일 간의 무역 분쟁과 더불어서 또 일본이 소재에 대해서 규제를 했었던 부분들, 네. IT 소재주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의 반등이 좀 더 나올 수 있고요. 또는 모나미에 같은 종목도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애국 관련주들의 반등이 좀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는 상태라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지소미아 파기에 따라서 말씀드렸죠. 한일 간의 무역 분쟁이 좀 더 장기화되기 때문에 피해주로 분류가 됐었던 항공주라든가 여행주들의 주가는 조금 더 밀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부담은 좀 더 된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좀 더 길게 보게 되면 역시 지소미아 종료라고 하는 부분들은 한일 간의 무역 분쟁이 이어짐에 따른 하나의 연장선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 더 악화된다라고 또 크게 엄청나게 악화된다라고 보기에는 약간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애국주가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이들 종목도 우리가 추격 매수한다는 것도 부담이 된다. 오히려 저는 이들 종목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물량을 줄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고 또 여행주라든가 항공주는 많이 빠진 상태에서 투매까지 나설 만한 단계는
문제는 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일본 관광객들을 동남아 쪽으로 계속 유치를 하는 그런 어떤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항공주라든가 여행주들의 주가도 하락세는 좀 어느 정도 멈출 수는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만 네. 반등까지도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관련주에 대한 전략에서는 좀 신중하게 세우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지소미아 영향은 제한적이고 이제 미국 쪽에서의 금리 인하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 계속 봐야 된다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잭슨홀 미팅 쪽으로 지금 가장 가깝게는 이벤트가 있죠. 그렇죠. 잭슨홀 미팅이 어떤 건지 좀 간략하게 좀 알려주세요. 왜 잭슨홀 이렇게 미팅, 집중을 해야 되는지. 그죠. 네. 잭슨홀 미팅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뭐 미팅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만난다고 보시면 되는데 누가 만나느냐면 이제 그 글로벌 그 정책자들이죠. 금융 정책자들 그러니까 중앙은행 총재라든가 그러면 이제 금융과 관련된 업체들, 경제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만나는 겁니다. 만나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처음에는 이 잭슨홀 미팅이 이제 농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1986년 이후부터는 이제 글로벌 경제 쪽에서 이제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잭슨홀 미팅은 이번에 글로벌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얘기를 할 건데 역시 이제 오하이주에 있는 그 잭슨홀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경제 전문가들이 모두 만납니다. 만나는데 여기서 이제 주요국의 중앙은행 총재라든가 이런 경제 전문가들이 앞으로 미국의 경제 정책이라든가 또 글로벌적인 경제 정책이라든가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네. 또 어떤 나라는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가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얘기를 하는 그런 어떤 토론하는 그런 미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글로벌 경제 흐름을 읽어가는데 중요했던 그런 미팅으로 부각이 됐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도 여기서 굉장히 좀 중요한 경기 부양이라든지 혹은 경기 긴축과 관련된 멘트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요동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관전 포인트가 어떤 건가요?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제가 제일 큰 화두예요. 일단 이번 잭슨홀 미팅의 주제는 이제 통화 정책의 도전이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어떤 정책을 내놓을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 제일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가 지금 미국의 금리 인하를 굉장히 종용을 하고 시작되고 글로벌적으로는 그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 무역 전쟁에 따라서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높거든요. 또 네.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서 시장이 한 차례 충격을 받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앞으로 이제 파월 의장이 추가적인 경기 부양 대책을 내놓으면 어떤 식으로 내놓을지가 지금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일단 시장에서는 하반기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시장에서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보통 이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0.25%포인트 이제 인하하는, 20bp 정도 인하하는, 25bp 정도 인하하는 정도가 많은데 이번에는 50bp 인하 가능성도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100bp 인하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강경한 발언까지 했던 네. 그런 상황이고 또 글로벌 경기가 출렁출렁거리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진행되다 보니까 50bp 인하 가능성도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잭슨홀 미팅을 통해서 파월 의장이 시장에서 기대했던 만큼 좀 더 강력한 어떤 경기 부양 대책을 좀 내놓든가 내지는 또 경기 부양 금리 인하를 좀 더 강도 높게 단행한다든가 하는 등의 그런 어떤 발언들이 나오고 네. 또 지금은 미국도 중요합니다만 유럽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미국의 경기 지표가 조금 이제 다소 소강 상태로 보이는 가운데 독일이라든가 유럽 국가들은 경제 지표가 굉장히 안 좋고요. 일본도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에서도 어떤 그 시장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이 또 정책적인 부분들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많이 주목을 해야 될 그런 상태라는 거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힌트가 나왔는데 그러면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면 시장이 환호를 할까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연준에서 파월 의장이 좀 더 강력한 경기 부양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고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지금 심리적인 부분들은 미국의 경기 지표가 좀 위축되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게 미국 경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살아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마저도 죽으면 글로벌 경기가 본격적인 하강 국면에 들어선다는 시각이 굉장히 강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이 좀 더 강력한 경기 부양 대책을 내놓는다.
금리를 뭐 추가적으로 50bp 이상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든가 내지는 양적 완화를 좀 더 추가적으로 단행한다라는 등의 좀 더 강력한 경기 부양 대책 의지가 만약에 반영되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은 시장은 분명히 거기에 화답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안정이 되고 여기다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좀 소강 상태를 보이고 그렇게 되면 국내 증시도 분명히 여기에 반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다만 문제는 여기서 파월 의장이 시장에서 기대했던 그런 내용 이하의 어떤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뭐 금리 인하 폭이라든가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의지라든가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소 완화적이고 다소 기대감에 못 미칠 경우 시장에서는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미국의 경기가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 네.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게 되면 나머지 글로벌 국가들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